안녕하십니까. 웅토링 비즈니스 한국어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강의하고 있는 허혜진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요,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컨텐츠, 즉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관점에서가 아니라 청중들이 왜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어야 하는지, 청중들의 입장에서 발표를 들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승전결로 스토리라인을 짠 후에 도입부에서는 몰입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으로는, 그렇죠? 갈등을 극대화시키든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짧은 이야기를 던지면서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컨텐츠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입부 시작이 반이죠. 시작이 반입니다. 정말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을 듣다 보면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배경 설명하고 목차 설명하고 이렇게 슬슬 시동을 걸다가 정작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발표자 홍길동입니다. 저는 A기업 마케팅 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귀사의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의 발표 목차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죠. 자, 이 내용을 말하는 동안에 이미 청중은 좀 지루함을 느끼게 되죠. 대부분의 한국어로 진행되는 발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조금만 바꿔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A기업 마케팅 팀장 홍길동입니다. 오늘 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마케팅 회의가 괴롭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을 바꿔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청중들의 몰입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청중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시작 부분에 하십시오. 자, 목차 소개 페이지입니다. 보통은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저의 오늘 발표는 제안 개요, 제안업체 현황, 수행 실적, 그리고 수행 능력 순으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또는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이렇게 발표 목차를 보여준 다음에 먼저 오늘 저희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드린 후에 그에 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조로 목차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좀 톤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들으시면서 좀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좀 그렇죠? 자, 대부분의 제안 발표에서는 Q&A 세션이 있는데 조금 형식을 덜 갖춘 형식이 자유로운 그런 제안 발표인 경우에는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중간에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자가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입찰 발표인 경우에는, 즉 가격 경쟁 또는 경쟁 입찰 발표인 경우에는 Q&A 세션이 항상 맨 마지막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발표가 끝난 후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제가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저는 과감히 목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안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제한 시간은 15분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 더군다나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15분인 경우에는 사실 목차의 1, 2분을 할애할 수가 없게 되죠.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책을 쓴 저자도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목차를 나열한다 라고 썼습니다. 자, 목차를 과감히 생략해도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차를 기억하는 청중은 아무도 없죠. 발표가 끝나고 나면 목차가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청중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목차에 나온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안 발표에서 다 할 내용이죠. 굳이 가장 중요한 도입부에서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값비싼 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금처럼 생각하셔서 프레젠테이션 기승전결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생략 가능하다는 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프레젠테이션을 나는 좀 확실히 망쳐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뭐에 대해서 발표드릴 홍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프로젝트가 많아서 굉장히 바빠가지고요. 사실은 발표 준비가 좀 미흡한데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오늘 발표할 홍길동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생각했던 보다 청중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준비가 좀 부족하다 또는 내가 긴장이 많이 된다 라고 말을 하는 발표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발표를 듣는 입장이라면 그쵸? 청중은 준비된 발표자, 준비된 발표 자료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약간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된 것은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준비가 미흡하다. 긴장이 되죠. 긴장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말은 특히나 도입부에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어떤 수치, 데이터를 그래프 또는 숫자로 표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수치나 데이터를 말할 때 예를 들면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지금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다로 방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거의 800만 톤이나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내용이 와닿으세요? 800만 톤. 800만 톤? 이렇게 좀 확 와 닿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지구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에는 물고기 수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와닿지 않으세요? 2050년이 되면 물고기 수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다. 자, 청중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숫자라고 해도 죽은 숫자예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bring life to big numbers. 만일에 제시하고 싶은 중요한 수치나 데이터가 있다면 청중들이 실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이패드가 2001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가바이트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1기가바이트가 what does that mean?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2001년도에 출시된 아이패드는 5기가바이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1000 songs in your pocket. 그렇죠? 아이패드 하나면 1000곡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 확 와닿으시죠? 자, 시스코는 라우터와 스위치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CRS3 라우터를 개발을 했을 때 이 기계는 322테라바이트를 1초에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322테라바이트 1초 하면은 와 닿을까요? 와 닿지 않죠. 실제로 CEO인 존 챔버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322테라바이트라는 말은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Powerful enough to download any movie ever made in 4 minutes.
여지까지 만들어진 어떤 영화도 스트리밍으로 4분 내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ful enough to download the entire Library of Congress in 1 second. 자, 1초에 국회 도서관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확 와닿죠? 자, 아무리 수치가 거창하고 중요해도 청중들한테 와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전달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는, 듣는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수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정보로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전달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 컨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청중 전체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거울을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청중이 너무 많은데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경우라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부분에서는 관객들 중에서, 청중들 중에서 내 발표를 듣고 결정을 하는 사람, 즉 중요한 사람을 보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론 부분에서는 보통 여러분 발표의 핵심 사항을 담고 있고 또 결론을 낼 수 있는, 결정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발표가 끝날 때쯤이면 지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는 꼭 여러분의 상사, 교수님 또는 주주들 중에서도 대주주를 바라보고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디 랭귀지, 목소리는 톤을 조금 낮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고요. 바디 랭귀지는 한 손 또는 양손을 사용하되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외에 유인물을 사전에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입찰 경쟁에 가면 고객사에서 요청을 합니다. 유인물을 몇 부 출력을 해오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저는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스캐닝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시간은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한 3장 정도 넘어갈 시점이면 이미 청중들은 여러분들이 나누어진 유인물을 슬슬 이렇게 훑어보면서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할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달력이 좋아도 컨텐츠를 잘 구성을 했어도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발표력에 의존해서 발표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연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짜여진,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짜여진 대본을 연습을 해서 무대에 나가서 연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발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와 같이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드리듯이 연습, 또 연습. 많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습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될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2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한 8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8시간 정도 투자를 하셔야 잘 발표를 전달하실 수가 있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는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국어가 외국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레벨에 따라서 8시간에서 10시간 또는 그 이상 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1강, 2강, 3강에서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실 때 꼭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